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2학년도 수능 국어의 특징과 함께 국어 선택 과목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한지를 설명해 주겠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예비 수험생들은 기존 수능 형태의 모의고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교육평가원의 홈페이지에 가면 2022학년도 수능 예시문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비 수험생들은 그 예시문항을 출력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풀고 채점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경험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수능에 대해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화법작문 10문항, 언어는 문법입니다. 5문항, 그 다음에 문학하고 독서가 30문항이죠. 근데 이제 지금 달라진 수능에서는 공통과목이 있는데 거기에 문학하고 비문학이 34문항입니다. 여기서는 30문항이었는데 그러면 이게 더 많죠. 그죠? 더 많죠. 이걸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등급 컷은 대체로 88점, 요 정도, 90점 사이가 1등급 컷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고난도 문제 4문항이 10점짜리, 3점짜리 문항이 10문항인데 그 중에 4문제는 조금 고난도 문제죠. 이걸 이제 마치는 학생들은 이제 백분위가 높게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1등급을 받았는데도 낮은 백분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선생님이 얘기해 주기 위해서 수능 성적표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만 먼저 얘기를 할게요. 수능 성적표를 보면 성적표에 뭐가 나오냐면 등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백분위라는 게 있습니다. 백분위는 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표준점수라는 게 있어요. 이 등급은 여러분 수시에서 중요하고요. 표준점수나 백분위는 정시에서 중요합니다. 만약에 A 학생이 여러분들 1등급을 받았는데 백분위는 96이에요. 결국 4% 안에 드는 거니까 1등급은 맞죠. 그죠? 표준 점수가 140, 35점을 받을 수 있고요. 근데 B라는 학생이 있는데 이 B라는 학생은 1등급인데 백분위가 99면 147 표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난이도에 따라서 표준 점수는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즉, 표준 편차를 보고 우리는 난이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똑같은 1등급이지만 표준 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정시에서는 당연히 B 학생이 유리합니다. 예전에 선생님 수업 들은 여학생 중에는 수능이 얼마 전에 84점이 1등급 컷이었을 때 원점수를 94점을 받아서 백분위를 151, 표준 점수를 151점을 받은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 점수를 아주 높게 받았죠. 이것 때문에 고려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국어 표준 점수가 합격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백분위가 높은 학생들한테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표준 점수가. 그래서 동일한 등급인데 백분위의 차이가 있고 표준 점수가 다르다면 표준 점수가 높은 학생이 합격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기존의 수능 국어의 성적표는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라진 수능에는 이제 등급과 백분위 표준 점수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여기에 무슨 과목을 선택했는지 선택 과목명이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럼 과연 좋다. 과거의 수능은 문학 독서, 비문학이 문학 15문항, 그 다음에 비문학 15문항, 30문항이었는데 지금 공통과목은 34문항이 됐으니까 당연히 2022학년도 수능부터는 국어에서 공통과목이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선택과목은 화법작문 11문항, 언어매체 11문항. 그래서 이거 풀고 요걸 선택한 학생도 있을 거고 요거 풀고 요걸 선택한 학생도 있겠죠. 근데 선생님이 예시문항을 보니까 아마 대부분 수험생들은 선택과목을 풀고 공통과목, 선택과목을 풀고 공통과목을 풀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수능이 이 앞부분이 아주 쉽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 화법작문은 그냥 여러분 그냥 읽으면 답이 보여요. 그러다 이제 문법에서 한 문제 정도가 이제 하는지
문제가 딱 나오고 그 뒤에 이제 문학하고 비문학에 각각 2문제씩 고난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문도 꼭 한 지문 정도는 어려운 지문들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기존 수능도 앞부분을 아주 쉽게 풀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타일대로 선택 과목을 먼저 풀고 공통 과목을 풀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빨리 풀고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이 공통 과목을 조금 더 정확하게 풀어서 원점수를 높이겠다. 이런 계획을 하는 수험생들이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연계율은 여러분 교육부에서 50% 간접 연계율을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70%인데. 근데 이 연계율에 대해서는 여러분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들은 여러분 그냥 EBS 연계 교재를 가지고 맨 처음에 꼼꼼하게 공부하면서 기본을 잘 쌓으세요. 수험생 중에 많은 수험생들이 EBS 연계 교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않고 수능을 보러 가기 때문에 연계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백분위가 높은 학생들만 처음부터 끝까지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아주 꼼꼼하게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수능 시험을 볼 때 이거 내가 봤던 지문이야. 이거 내가 알고 있는 용어인데 이런 느낌을 가지고 조금 더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 연계율이 낮다고 해서 여러분 EBS 교재를 안 봐도 된다가 아니고 선생님 연계율이 낮더라도 EBS 연계 교재를 열심히 꼼꼼하게 이해해서 국어는 머릿속에 잘 축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시험 시간도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시간만 줄이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해력을 높이는 게 아니고 요령만 연습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오래돼도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바꾸죠. 그러지 말고 EBS 교재 가지고 기본을 튼튼하게 하세요. 그래서 지금 달라지는 수능도 똑같이 45문제를 80분 안에 해결해야 됩니다. 배점도 100점이고요. 분명히 1등급 컷도 이 정도 선에서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보기에는 선택 과목 중에 한 문제 정도나 2문제 정도가 조금 고난도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결국은 이 17문제, 17문제가 1등급과 2등급, 3등급을 결정할 겁니다. 자, 선생님이 왜 자꾸 이렇게 공통 과목을 강조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평가원의 예시문항을 해설하면서 이 선택 과목을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전체 표준 점수를 다르게 하겠다라는 문장이 좀 있습니다. 이 문장 여러분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기존 수능과 달라지는 수능에 대해서 얘기한 것 이해를 하셨죠? 그럼 지금부터 이제 과연 2022학년도 수능 국어 어떤 선택 과목을 선택해야지 유리한가? 답은 여기 안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선택 과목 난이도에 따라서 전체 표준 점수의 차이가 있고 가산점을 주겠다는 건 이건 이제 보상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려운 과목을 잘 보면 잘 볼수록 더 높은 표준 점수를 주겠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어 공통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 뭐가 더 어려울까요? 얘가 당연히 어렵겠죠, 그죠? 공통 과목이. 그러니까 얘를 잘 보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내가 화작을 선택했냐, 엄매를 선택했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얘를 잘 봐야 됩니다. 얘를 못 봤는데 유리한 과목을 선택해서 잘 봐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보기에는 이 공통 과목을 기준으로 선택 과목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어려운 선택 과목을 응시한 수험생의 집단의 표준 점수는 상대적으로 쉬운 과목을 응시한 집단에 비해 상향 조정한다는 게 예를 들면 여러분 A라는 학생이 공통 과목은 70점 받고 화작을 선택했는데 20점을 받았다. B라는 학생은 공통 과목은 70점인데 언매를 선택했는데 20점을 받았다. 그래서 똑같은 원점수 90점이다. 알았죠? 근데 언매가 어렵게 나왔다. 그러면 이 학생이 표준 점수를 높게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근데 선택 과목 점수가 똑같으면 뭐가 높은 학생이 또 공통 과목 점수가 높은 학생이 표준 점수를 높여주겠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만약에 A라는 학생은 공통 과목, 그 다음 B라는 학생도 공통 과목 중에서
얘는 62점, 얘는 70점. 선택 과목 화작을 선택했는데 얘 20점, 얘 20점을 받았으면 선택 과목 점수는 똑같죠. 근데 공통 과목이 얘가 높기 때문에 이 학생한테 표준 점수를 더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어려운 선택 과목이라는 건 어떻게 합니까? 이건 표준 편차를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기존 수능은 화작은 아주 쉽게. 그래서 언어, 문법에서 하는 문제가 하나 꼭 나온다 그랬죠. 지금 선생님이 여기 두 번째 보면 2020학년도 수능국에서 언어 매체가 화작보다는 더 어렵게 출제될 거라는 이유는 기존 수능을 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험생들을 조사해 보면 대체로 언어 매체 화작 중에서 화작을 선택하는 수험생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당연히 수능을 출제하는 사람들은 뭘 어렵게 내겠어요? 언어 매체를 조금 더 어렵게 내고 언어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에게 유리하도록 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보기에는 얘가 어려울 겁니다. 얘는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답은 나와요. 결국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가? 답은 어려운 과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 다 언매가 어렵게 나올 거니까 다 언매를 선택하면 됩니까? 그건 좀 곤란하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딱 정해준 겁니다. 공통 과목의 성적을 고려해서 선택하세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선택 과목하고 공통 과목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다? 얘가 더 중요합니다. 얘 점수를 잘 받아야 됩니다. 얘 점수를. 만약에 여러분 선택 과목은 다 맞았는데 공통 과목에서 10문제 틀려가지고 3등급 받았다. 그럼 뭘 선택한 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 보기에는 얘 공통 과목, 문학과 독서가 아주 잘 돼 있는 학생. 선생님 여기다 지금 모의고사 성적 그래서 몇 등급, 2등급 이상인 학생들이라고 이제 기준을 좀 정해놨는데 이 기준은 여러분 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입니다. 모의고사를 풀면서 이해하면서 풀고 시간도 부족하지 않은 학생들, 그 문학과 비문학을 꾸준하게 공부했던 학생들은 선생님은 언매를 선택하는 게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학생들은 이왕이면 높은 백분위를 받아서 더 높은 표준 점수를 받아야지 본인이 원하는 상위 대학에 합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과생들 중에 여러분 의예과를 가려는 학생들은 당연히 국어를 다 맞거나 한두 문제 틀려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4문제 틀려서 1등급 받았다. 근데 2문제 틀려가지고 백분위가 높고 표준 점수가 높다. 그럼 표준 점수 높은 학생이 당연히 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의예과라든지 이 상위 학과들은 이 표준 점수 1, 2점 차이가 당락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한테는 결국 이제 문학과 독서 충분히 하고 언매도 완벽하게 공부하는 게 나중에 표준 점수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상위권 뭐 상위권이라고 꼭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해서 좀 미안하지만 좀 백분위를 좀 높게 받고자 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언매를 선택하는 게 선생님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은 여러분들 약간 암기가 필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암기하는 게 좀 익숙한 학생들은 여러분들 언매를 선택해도 됩니다. 근데 선생님 보기에는 문학과 독서가 충분히 잘 돼 있지 자리 잡지 못한 학생들. 그러니까 1, 2학년 때까지 뭐 이렇게 수능 공부를 안 해서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부터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지금 수능 공부를 하는데 문학하고 비문학도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이런 학생들은 그냥 화작을 선택해서 편안하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작을 선택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내가 이 점수도 잘 보고 얘도 잘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표준 점수에 손해볼 가능성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결론을 내려주겠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유리합니까? 어려운 과목. 근데 이건 의미가 없다. 알았죠? 그러니까 수험생들은, 예비 수험생들은 공통 과목의 수준이 내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한 다음에 공통 과목이 자신이 있으면 언매를 하시고 공통 과목 자신이 없는 학생들은 공통 과목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화작을 선택해서 공부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선택 과목 때문에 고민들 많이 하지 마시고, 알았죠? 선생님 지금 얘기한 걸 참고로 해서 빨리 선택한 다음에 EBS 수능 특강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그걸 여러분들 꼼꼼하게 이해해서 풀고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복습을 한다면 내가 보기엔 뭐 선택 과목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100분위를 최대한 높게 받으려는 학생들, 최상위권 대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이왕이면 독서와 문학도 완벽해야 되지만 언어 매체도 완벽하게 해서 이왕이면 더 높은 표준 점수를 받도록 선택을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 동영상을 통해서 선택 과목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이 깨끗하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에 집중해서 올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교육평가원에 가면 예시문항이 있으니까 반드시 출력을 해서 푸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선생님 채널에 선생님이 그 예시문항을 문학과 독서, 화법, 작문, 그 다음에 언어 매체별로 나누어서 해설 강의를 올려주겠습니다. 나중에 예시문항 보고 이해가 안 되는 문제라든지 어려운 지문들은 그 해설 강의를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언어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은 선생님 채널에 6시간으로 끝내는 국어 문법이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총 6시간 45분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 여러분들 언어, 문법은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은 학생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